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대한약학회 회장으로서 처음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대한약학회 54대 회장으로 당선된 홍익관대 약학대학 김영식입니다. 앞으로 대한약학회가 약사회와 일선 약사님들 또 전체 약학회에 관련되는 모든 회원님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약학회는 1945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내후년도가 80주년을 맞는 그런 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회장으로서 굉장히 그 부담감도 많이 갖고 있고요. 80주년 행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저는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8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잘 치를 수 있을지, 주제가 어떤 것들을 선정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대한약학회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약학회는 지금까지 그 학술 위주의 어떤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약학회가 앞으로는 학술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연구, 그다음에 또 일선 사회적 기여라든지 또는 정책 반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폭넓게 일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 대한약학회 회원이 지금까지 배출된 회원이 13,000명입니다. 단일 학회로서는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학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원들께서 약학이 지금까지 6년제 시스템으로 벌써 전환이 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동안에 또 약학대학이 20개 약학대학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37개의 약학대학으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많은 회원들이 앞으로 약학대학이 해야 될 영역이 과거에 그냥 약국 개업하고 이런 영역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그런 영역으로 좀 확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분업이 되면서 약사로서의 어떤 역할이 더 많아지고 더 중요성이 부각돼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6년제 약대 졸업생이나 4년제 약대 졸업생이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6년제가 되면서 사회적인 어떤 기여라든지 이런 면에서 저희가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차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관리학사로서의 전환된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앞으로는 좀 혁신적인 부분들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약사회와 대한약학회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약사의 어떤 권위 향상이라든지 또는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고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문제되는 게 그런 것들이 많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약학과 문제죠. 그래서 한약학과가 졸업생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국을 개업할 수는 있는데 처방전을 할 수는 없지만 매약은 그냥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 약대 졸업생들하고 또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점차적으로 이런 학생들이 증가되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약대 졸업생들과 큰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신약 개발 측면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 신약 개발이 합성 위주의 의약품 개발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약품 쪽으로 굉장히 많은,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코로나19 그 사건 이후로 바이오 약품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대 교수로서 또 약학회 일원으로서 이런 쪽의 연구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증가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것은 지금 약학대학 의대나 또는 수의대 그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의대의 편입 또는 의대에 집중된 그런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대에 들어와서 대학원에 오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다음에 지역대학은 거의 뭐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이 한두 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이 서울로 또 많이 편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대학의 약학 발전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좀 퇴화되고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비 수준도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역대학을 위한 그런 연구비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약학의 어떤 균형 발전, 이게 저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약학대학의 어떤 연구 능력이 미국이나 외국보다 훨씬 더 우수하거든요. 솔직히. 최근에는 뭐 굉장히 많이 격차도 좀 좁혀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환경 변화는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약학 연구 인력을 위한 연구비, R&D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감소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약학 분야의 어떤 신약 개발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 신약 개발 인력을 위한 미래의 약학 연구 인력을 위한 그런 학생들 어떻게 하면은 많이 대학원에 오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연구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깊이 있게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거 이끌어내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제 매년 이제 신규 직원을 뽑고, 그다음에 교원을 뽑고, 이렇게, 그다음에 학생들을 배출해서 외국에도 나가고 하는데, 연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매번 저희도 보면은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우수한 논문을 많이 쓰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약학이 결국은 미국이나 또는 뭐 중국이나 뭐 이런 쪽, 유럽이나 이런 쪽에 비교해서 우리나라 약학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수준 면에서 보면은 결코 뒤지지 않거든요, 외국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저희가 환경적인 그런 배경이 우리는 너무나 떨어져요. 지금의 어떤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은 외국은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안 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갖다가 열심히 한 해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연구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5년간 또는 10년간 이렇게 좋은 그런 연구자들에게 지원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연구, 그 다음에 또 바로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초 연구가 튼튼해야지만 우리가 응용 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초 연구에 대한 어떤 서포트가 저희는 굉장히 많이 최근에 와서는 줄었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그냥 응용적인 거, 그 다음에 당장 또 임상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율이 과거에 비해서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과대학, 또 임상, 또는 우리가 뭐 이런 쪽으로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지원, R&D 지원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기초 연구 분야는 거의 지원이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우수한 그런 교원들 또는 신진 교수님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연구 주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비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연구비에 투여될 수 있는 그런 R&D 지원이 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연구는 장기간에 이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뭐 2, 3년 지원하다가 뭐 성과 없네 하면은 그냥 또 지원이 중단돼 버리고 하는 그런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일본만 하더라도 한 주제를 가지고 몇십 년을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벨상도 나오고 뭐 그런 건데, 우리는 당장에 그냥 뭐 성과 위주의 어떤 그런 것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노벨상에 적금되는 수 있는 연구 인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그런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연구
연구자들이,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저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많은 저희 바이오 관련된 연구자들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월급도 적은데다가 외국에서는 거의 1년에 연봉이 2만, 15만 불, 20만 불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교수 초봉이 5천만 원이에요. 그 누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연구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우수한 인재가 외국에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와서 같이 연구하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연구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바이오 쪽 연구가 또는 바이오 의약품 쪽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되고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금방 백신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개발된 게 뭐 있습니까? 없죠. 그런 어떤 기초적인 연구가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우리는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대형 그런 제약회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잖아요.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R&D를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어느 단계까지는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데 신약 개발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결국은 임상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돈 또는 금액, R&D 지원 이런 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개발이 돼서 좋은 게 있으면 그냥 라이선스 아웃해서 외국에 팔아버리고 그것도 중요하죠. 라이선스 아웃해서 좋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외국의 어떤 다국적 그런 회사에서 자기들이 좋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같이 영세 그런 제약회사에서 개발된 것들을 죽여버리거든요. 자기들 것을 갖다가 더 발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장애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형 그런 어떤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컨소시엄을 갖다가 구성을 해서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주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질환, 이런 거에 특화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약회사 지금 한두 개만 가지고 저희가 그냥 그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도 굉장히 100대 기업에 있는 제약회사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10개의 제약회사들이 있는데 그럼 그 제약회사들이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어떤 한두 개의 어떤 그런 탑픽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약 개발에 같이 공통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만의 어떤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좀 굉장히 큰 제약회사 몇 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서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좋은 주제를 발굴하고 신약 개발에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은 예전부터 그런 것들이 참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조금씩 해서 이렇게 신약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 좋은 그런 어떤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학 회장이 되기 전에 학문의 어떤 균형 발전, 약학 학문의 균형 발전을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게 지역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은 약학도 다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문 간의 영역도 굉장히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쪽의 어떤 합성이라든지 또는 양리라든지 이런 한쪽만 발전을 해서는 안 되고 전체 약학 분야가 공통으로 좀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약학이라는 게 지금은 국내에서의 어떤 경쟁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에 있는 약학 대학도 같이 발전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윈윈할 수 있지 인서울에 있는 몇 개 대학만 발전을 해서는 약학이 결국은 전 세계랑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지역 대학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그 대학에 대학원도 많이 진학을 하고 그
그다음에 그 학생들을 위한 연구비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대학원생들을 기를 수 있는 연구비가 있어요. 장학금이 BK21이라는 그 BK 장학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비교를 해보면은 의대는 우리랑 같이 40개 대학인데 39개죠. 이제 하나가 없어져서. 약대도 이제 37개인데 그런 걸 비교해보면 의대는 뭐 10개씩 지원이 되는데 약대는 불과 3개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불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약대가 굉장히 많은 수적으로도 증가됐지만은 그런 양적으로도 증가된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R&D 또는 인프라 또는 뭐 장학금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20개 대학 수준에 맞게끔 예전에 그 수준에 맞게끔 지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시 재평가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갖다 획득해서 지역대학에 있는 많은 대학원생들에게 그런 어떤 장학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줘야지만이 좋은 학생들이 또 대학원에 오고 유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학생들이 이제 인서울로 오고 서울대나 또는 성대 또는 뭐 이 서울이 인접해 있는 학교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하다 그러면 지역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결국은 약국밖에 하는 게 없어요. 관리학사로서의 어떤 역할 물론 관리학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모든 분야에 골고루 약대 학생들이 진출을 해서 같이 신약 개발도 하고 또 약국도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사회적 기여도 할 수 있고 발전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약대는 퇴화될 수 있고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할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R&D 또는 장학금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좀 국가에서 많이 어필을 해서 우리가 약학대학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마련하는 게 저의 가장 큰 그런 의무 역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님들도 제가 이제 선거하면서 몇 분 만나뵙고 그다음에 그 지역 약국 학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이제 제가 몇 번 참여도 하고 거기 계신 회장님들도 또 만나보고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실제적으로 지역 약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조제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또 약사로서의 어떤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처방 위주의 어떤 약국 관리 이런 것들만 하고 있는데 외국은 약사가 이제 백시네이션도 할 수 있고 하는 굉장히 많은 영역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지역 약국들이 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런 지역 약국에 계신 분들이 약학회에서 학술 대회 할 때 본인들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우리가 뭐 그런 프로그램을 일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하면은 인으로서의 어떤 공통점을 또 찾을 수 있고 그쪽에서 또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또 저희도 또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병원약사회 또는 지역약사회 그다음에 산업약학은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산업약학회에 계신 분들이 발표도 하고 하면은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프로그램을.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졸업을 해서 어떤 진로를 갈 수 있고 이 회사에서는 어떤 신약 개발에 관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이제 좋아하는데 병원약사회나 또는 지역약사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의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약사분들이 매년 점수가 있잖아요. 그 점수인데 교육 연수 프로그램 그런 것들도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공유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어떤 뭐 궁금증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교육 자료도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같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또 백경신 약사님이라든지 저희 또 이사진으로 참여해 주시는 지역약국 그 회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그런 어떤 프로그램 하고, 그다음에 약학회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일부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참여를 해서 좀 해주십시오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